예, 닥터카에 탔다, 남편과 동행을 했다. 그리고 이 장관이 타는 이 관용차에 본인이 탐으로써 복지부 1차관이 차에서 내려서 현장 중앙의료원을 가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막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의 사태를 여야 정치권들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주호영, 박찬대, 유인태 의원의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해도 너무한 것 같습니다. 우리 당은 윤리위원회 해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골든타임 4분을 놓치면 안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던 분이 본인이 골든타임을 수십 분이나 본인 때문에 본인의 갑질로 갉아먹은 상태입니다. 숨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신현영 의원이나 그 남편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의사입니다. 또 재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의사가 재난 현장에 가는데 개인적으로 가기보다 팀별로 닥터카를 타고 들어가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던 것은 아닌가. 그 현장에 가서 좀 거들고 싶었던 게 본심 누가 뭐 새벽 1시에 나가려고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그 선의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그 택시를 불러 타고 갔어요. 그렇죠. 가서 거기서 보자 이렇게 했어야 맞는 거였겠죠. 예. 그게 좀 생각이 짧았던 것 같아요. 예, 유인태 전 의원의 얘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명지병원에서 닥터카를 탐으로 인해서 진짜 현장에 급히 가야 될 재난 긴급 의료팀이 만약에 못 탔는지 그 부분은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나 확인된 것은 이태원 현장에서 중앙의료원으로 갈 때 관용차의 탐으로써 복지부 1차관이 타지 못한 것은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윤리에 회부하겠다고 합니다. 정말 그 선의는 왜곡하지 말라는 유인태 전 의원의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사진 있잖아요. 예. 저 사진을 어떻게 찍었는지 누가 찍었는지. 예, 밝혀지고 있잖아요. 자고 있는 그 보좌관을 인천에서 자고 있는 보좌관을 그 새벽 1시에 불러내서 15분 동안 그 사고 현장에 머물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예. 그리고 장관차를 타고 사라졌거든요. 나중에 들어보니까 왜 현장에 할 일이 없더라. 그럼 왜 간 건지. 그리고 지금 목에 달고 있는 저 신분증도요. 예, 출입증이죠. 일종의 현장에 갈 수. 저것도 이제 그 긴급 의료 행위를 하고 예. 있는 의사들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현장에 간 목적이 뭘까를 생각해 봐야죠. 예. 목적은 제가 보기에 자기가 의사로서 현장에 가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진을 찍으러 간 거예요. 예.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명지병원의 그 닥터카를 예. 그것도 저 강북 강변로를 따라서 곧바로 갔다면 시간이 그렇게 지체되지도 않았을 텐데 20분 예. 이상을 더 지체시키고 자기 집 근처로 불러가지고 자기 집에서 한 3분 거리에 떨어진 예. 그 전철역에서 만나가지고 타고 갔는데 또 치과의사인 남편까지 태워갔어요. 예. 그리고 본인도 가정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과연 뭘 했을지 우리가 가정의학이 뭐 예. 하는지 알잖아요. 이런 것을 보면 도대체 그 현장 상황에 대해서 뭘 도와주려고 예. 갔는가. 저는 이제 그 본질적인 문제를 좀 물어보고 예. 싶은 거죠. 다만 이 신영영 의원의 이제 이력을 살펴보면은 가정의학과 교수지만 명지병원에서 근무할 때 이제 긴급 응급의료팀에서 근무한 그 디멧. 디멧 관련된 일을 했다라는 이력은 이제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금 윤리 고발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어느 정도 이 신영영 의원을 감쌀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잘못한 부분은 같이 비판할 것인지 그 선을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부적절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죠. 예. 국민들이 봤을 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예. 닥터카 같은 경우가 시간을 더 지체되게 만든 예. 거가 남편이 동승할 이유가 있었는가 뭐 이런 당연히 저는 부적절하다 생각이 들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조 증인으로 채택을 하시던 예. 아니면 뭐 수사 좀 고소고발 됐으니까 예. 수사를 하시던 전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예. 윤리 고발하셔가지고 윤리에서 결정이 되면 되는데 저는 계속 국민의힘이 이걸 정치 쟁점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 할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건이 발생했던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저희 지금 집권 여당이 예.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 그 당시에 현장에서 행안부 장관은 뭘 했는지 경찰청장은 뭐 했는지 예. 이걸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요. 또 그다음에 사고가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러니까 사고 이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4시간 이전에 우리나라 국민이 112에 전화해가지고
참사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제대로 못한 이런 부분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보다는 국민의힘 같은 신현영 의원의 예. 문제로 집중하고 있는 것이 국정조사의 본 취지에 맞는가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신현영 의원 비판하십시오. 공격하십시오. 상관없습니다. 예. 하지만 국조의 문제는 이게 중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참사가 발생할 수 있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었는지 예. 또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기동대들이 왜 빨리 못 움직였는지 이런 문제가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집중하시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신현영 의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는 오히려 그냥 때가 왔다는 것처럼 뭐 신현영 의원만 계속 공격을 해대시는데 예. 아니 그렇게 되면 권성동, 장제원, 김민아, 김상훈 이런 분들의 망언에 대해서 같이 윤리에 제소하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하나 더 살펴보죠. 어제 국민통합이 대통령 이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짜 뉴스 척결과 관련해서 이제 대통령이 언급이 좀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를 추방하고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최경실 의원님, 백종원 100억 빚 사망설도 나오고요. 뭐 오늘은 뭐 김정은 또 사망설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뭐 청담동 술자리 의혹부터 해서 진짜 가짜 뉴스들이 만연해 있는데 이 대통령이 나서서 이 얘기를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안입니까? 최근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 가짜 뉴스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 그리고 민주주의를 파괴시키는 그 악영향, 예. 이러한 것들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정치권이 이렇게 싸우는 이유도 가짜 뉴스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 뉴스보다는 가짜 뉴스 스스로 만들어서 서로를 공격하는데 빌미로 만들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 뉴스를 없애지 않고는 이 극렬한 저항, 극렬한 증오 이것이 사라지기 힘듭니다. 이게 예.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첼리스트 청담동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이걸 정말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요? 그렇습니다. 첼리스트가 본인이 아니라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그걸 사실로 믿고 있는 거. 아, 윤석열 정부가 이것을 거짓말로 호도하고 이것을 숨기고 있어.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수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사람도 나오는 걸 봤을 때 예. 이게 가짜 뉴스가 굉장히 심각한 폐해를 부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짜 뉴스의 근절은 정치권도 함께 나서줘야 된다. 정치권이 지금 가짜 뉴스를 함께 스스로 퍼뜨리는 동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가짜 뉴스가 대통령께서도 걱정하고 있지만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많이 걱정하고 예. 있다. 정치권이 각성을 해서 알겠습니다. 가짜 뉴스를 없애주는데 함께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약도 그렇고 가짜 뉴스도 그렇고 오늘 척결해야 될 게 많네요. 예.